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플로리스트 김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와 함께 식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분갈이도 해보고 오늘은 관엽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육이 심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집에서 작게 작은 다육식물 좀 심어보셨나요? 분갈이 할 때 우리가 흙도 만지고 돌도 만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손을 쓴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손을 쓰면서 흙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어떤 식물은 약간 이끼 냄새가 나는 뿌리에서 그런 식물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뿌리에서 인삼 같은 향이 나는 그런 식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조금씩 맡아보시고 손이 조금 더러워지지만 흙도 이렇게 손에 비벼보고 하시면 그것도 되게 힐링이 되는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제는 뭐 분갈이 할 것들도 많고 사실은 식물이 가장 푸릇하고 꽃이 피고 예쁠 시기니까요. 가까운 꽃집이나 아니면 식물 가게에서 작은 식물이랑 집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식물 옮겨 심는 거 해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관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꽃집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1번 안 죽는 식물 있나요? 2번 관리가 편한 식물 있나요? 그리고 3번은 물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 있나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곁에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죠. 사실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금방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관엽식물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시는 관리가 쉬운 식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하죠. 핫한 식물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식물은 휘커스 움베르타라는 식물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휘커스라고 할게요. 잎이 넓고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시면 작은 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점에서 산소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휘커스 움베르타의 별명은 산소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집 안에만 많이 생활하시니까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답답해. 그래서 좀 공기정화 잘 되고 산소가 많이 나오는 식물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식물이 이 휘커스 움베르타인데요. 이 친구는 실내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친구고요. 물 주는 시기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이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터넷 막 찾아보거나 책을 보면 이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식물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물마다 물 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우리 집의 온도와 습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습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라면 물 주는 시기가 이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으면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집이 굉장히 건조한 집이라면 일주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 주는 시기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냥 뭐 농원이나 꽃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해서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줬다. 그러면 한여름에 한 달 내내 비가 왔을 때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습이 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밑에 뿌리가 썩어서 이 식물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물은 제가 산소 제조기 휘커스 움베르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집집마다 다 있는 친구죠. 고무나무. 이 친구의 이름은 버건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잎이 아주 두툼하고 처음에 잎은 약간 연한 초록색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짙은 색으로 변하는 고무나무인데요. 고무나무는 공기정화가 제일 잘 되는 식물 중에 손이 꼽히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는 식물로 집마다 하나씩 다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 고무나무 잘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제 키 이상으로 집에서 고무나무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식물은
아글레오마 시암 오로라라는 식물이에요. 아주 예쁘죠? 끝부분이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초록색인데요.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식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이 예쁜 식물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기정화를 하는 식물과 그리고 기능이 있는 식물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부엌에서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식물을 구입하셔서 그 식물을 부엌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은 밤에 좀 산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밤에 산소가 많이 나오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식물이 스투키 아시죠? 작고 통통하게 생긴 친구. 그 친구를 침대 머리맡에 놓으시면 그 친구는 밤에 산소가 나오니까 또 밤에 좋은 기능을 하는 식물이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식물을 적합한 장소에 놓으시면 또 아마 힐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식물은요. 시암 오로라를 심어 볼 텐데요. 보시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러면 위에 줄기를 살짝 잡고 이 구멍 사이를 가위로 이렇게 구멍을 내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가만히 식물을 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플라스틱 팟 안에 뿌리가 이만큼 자라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분갈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하고 품이 크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플라스틱 팟에서는 식물을 오래오래 키우실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식물을 빼내시고요. 구멍이 있는 화분에 맨 밑에 배수망을 깔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흙을 배합해서 넣었잖아요. 오늘은 배합하지 않고 관엽은 그냥 바로 흙을 넣어줄 텐데요. 똑같이 맨 밑에 난석을 물이 잘 빠지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상토를 넣어줄 텐데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얼마나 올라올지 높이를 확인한 후에 난석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말라있는 흙들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짝살짝 걷어내시면 돼요. 자, 식물을 꽃집이나 식물 가게에서 사와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가볍고 말라있는 상태면 오늘 분갈이 하시고 당일에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친구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하루 지나고 다음 날에는 무조건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말라있는 흙만 살짝 제거를 하고 안쪽에 넣으시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가게, 자, 가운데로 정확하게 중심을 보고 중심을 확인한 다음에 끝부분부터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흙을 다져주는 거죠. 학생분들이 분갈이하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세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뭘로 스트레스 푸세요? 라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분갈이 한 20개씩 합니다. 이게 몸을 좀 막 쓰고 땀을 좀 쪽 빼면서 막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분갈이 해놓은 친구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해서 저도 스트레스는 분갈이와 꽃꽂이로 풀고 있어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끝부분만 이렇게 흙을 다져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는 지금 뿌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너무 꾹꾹 누르면 또 뿌리가 다치니까 끝부분만 흙을 다져서 꼭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끝부분에 흙을 꼭꼭 다져줘야 나중에 물을 줬을 때
물 주면 어차피 흙이 좀 살짝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도 끝부분에 흙이 이렇게 꽉꽉 차 있으면 그 내려가서 빠지는 게 좀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흙 안에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같이 배합된 이런 흙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큰 마트에 가도 요즘엔 흙 팔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뭐 작은 꽃가게나 식물 가게에서도 흙이나 분갈이에 필요한 것들 파니까 찾아가셔서 흙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흙이라 이런 것들 다 판매하실 거예요. 자, 요 정도 높이로 흙을 맞추면 되고요. 높이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높이. 이제 맨 위에 마무리로 마사를 얹을게요. 마사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많이 넣어도 상관없지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만큼 또 환기 잘 시켜주셔야 돼요. 마사를 위에 너무 빽빽하게 많이 올리면 이 위에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바람에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 너무 빡빡하게 안 넣으셔도 되니까 물 넣었을 때 흙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만 마사는 위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 영양제는 많이 줄수록 좋다. O, X. X. 영양제는 영양제를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요. 어떤 식물이냐면 꽃이 피려고 할 때. 왜 우리도 뭔가 힘든 일을 하기 전에 영양제 막 미리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을 뭔가 줘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꽃이 피려고 하거나 열매가 맺히려고 하거나 할 때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는 영양제보다는 환기 잘 시켜주시고 물만 말리지 않고 잘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계절마다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따로 있다. 오. 그쵸. 계절마다 나오는 식물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식물은 3월, 4월에만 꽃 피는 식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한려나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꽃도 피고 잎이 아주 예쁜 식물인데요. 이 한려나는 3월 중순부터 나와서 지금이 가장 예쁠 시기예요. 그리고 한려나의 장점은 잎부터 그리고 꽃잎, 그 다음에 줄기에 있는 잎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비빔밥 먹을 때 비빔밥 위에 예쁜 꽃 올라가 있잖아요. 한려나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꽃 색깔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고 아주 예쁘게 피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식물은 가을엔 또 안 나와요. 딱 요맘때만 나오는 식물이라서 요맘때만 키우실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이 요즘에는 농장에서 많이 작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계절 다 보실 수 있지만 외부에서 키워야 되는 식물들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식물들, 외부에서 가드닝을 해야 되는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모든 식물은 다 공기 정화를 시켜준다. 오? 기본적으로 식물은 공기정화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근데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식물이 다 또 완벽하게 공기정화를 잘해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반인가요? 그 엄마한테 꽃 하나를 선물한다면 어떤 꽃을 선물하고 싶으세요? 우리 엄마 엄청 까탈스러우신데 이게 잘 재밌는 게요. 딸내미가 꽃이랑 식물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는 웬만한 꽃이랑 식물을 가져다 드려도 별로 큰, 분명히 방송을 보실 테지만 감동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늘 신기하고 새로 나온 식물을 가져다 드려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희 집에는 요 휘커스 움베르타가 없거든요. 또 산소가 많이 나오는 식물이고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식물이라서 엄마에게 요거 하나 가져다 드릴까 합니다. 나에게 꽃이란? 나에게 꽃이란? 저에게 꽃은 즐거움이죠. 이 친구를 만나서 저에게 위안이 참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는 일도 참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슬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꽃꽂이하고 분갈이 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에게 꽃과 식물은 즐거움이자 위로입니다. 식물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꽃과 식물은 참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꽃과 식물을 집에서 키우는 건 전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는 행위는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귀엽고 작은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이셔서 오래오래 행복한 마음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제 봄날이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이 봄날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